예, 백이 쪽에 고려의 사상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기선 연등회 8간에 유교, 불교, 대장경을 순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등회와 8간회입니다. 예, 고려 초기부터 국가적 행사로서 연등회와 8간회가 있었습니다. 연등회는 연등을 켜고 부처의 복을 비는 의식입니다. 지금도 석가탄신일에 비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8간회가 중요한데요. 8간회는 고대부터 이어온 제천 행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융합이 됐죠. 성종 때 유교 영향으로 중됐다가 거란과 전쟁 후에 현종 1년에 부활되었습니다. 즉 고구려의 동맹 같은 국민이 하나가 되는 통합 기능을 수행한 축제 행사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재산을 지낸 행사이기 때문에 고려공황은 하늘의 아들인 천자이고요. 고려는 천자국으로서 과시하는 의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초기까지 전속했는데 이 하늘의 제사 지내기 때문에 이 황제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은 유교의 발달과 역사사의 편찬입니다. 예, 유교는 중앙 국자감과 지방의 향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국자감은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유학부에서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으로 구성됩니다. 유학부에 들어갈 수 있는 지위는 7품 이상의 관리 자재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10품 이상이 안 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국자감은 유학부는 세 광자로 나눠져 있는데요. 국자학, 태학, 사문학입니다. 국자학은 3품 이상 관리 자재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태학은 5품 이상 관리 자재, 사문학은 7품 이상 관리 자재와 아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딱히 특이한 다른 건 없고요. 이 계급마다 이거를 차이를 두어서 관리 등급에 따라서 따로 학습하게 한 것 같습니다. 기술학부는 유락, 서학, 산학이 있는데요. 유락은 형법, 서학은 서예, 산학은 산술 등을 합니다. 여기는 유학부와 달리 8품 이하 관리나 서민들의 자제에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7품을 기준으로 해서 유학부, 기술학부를 나누어서 입학하게 했죠. 지방학교에는 지방관리와 서민의 자제들이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중앙과 지방의 학교가 나눠져 있고요. 국자감도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3쪽의 자료 읽기를 보겠습니다. 고려 초기 유학을 이끈 사람이 바로 최승로인데요. 시무 28조에서 유학과 불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13조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연등회를 개최하고 겨울에는 8간을 열어 사람들을 동원하여 힘든 일을 많이 시키니 원컨대 이를 줄여 백성들의 힘을 펴게 하십시오. 연등회와 8간회를 폐지하기를 요청했죠. 실제로 폐지됩니다. 14조 임금께서 날마다 근신하고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공손히 생각하며 혹시 지은 자가 있거든 벌의 가볍고 무거움을 법에 따라 결정한다면 태평의 대업을 저절로 이룰 것입니다. 유교의 왕도 정치죠. 왕이 하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조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의 복을 구하는 것이며 불교를 말하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것이요 내세는 지극히 먼 것입니다.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또한 그릇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교와 유교가 다 중요하지만 유교 중심 정치를 강조한 거죠. 이렇게 고려 초기의 대표학자 유학자인 최승로는 성종이 즉위한 뒤 시무 28조 올려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를 억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종 때는 유교 정치 사상이 정립되고 연등회와 8간회가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고려 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 중기는 문벌 귀족 사회가 정착되면서 유학이 더 성장합니다. 특히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과거 시험이 중요해졌는데요. 이때 사학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학원 같은 개념이죠. 특히 최충의 구제학당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요. 그리고 개경에만 해도 사학 12도가 인기를 끌면서 이 사학이 성장합니다. 그 대신 국자감이 쇠퇴하겠죠. 이 예종은
국자감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문 강좌인 칠제, 장학재단인 양홍고, 그리고 출판부인 서적포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유치하고 관학 진흥에 앞섰습니다. 이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무신진고기에 결국 유학은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 때 다시 성장하죠. 그 이유는 성리학의 영향입니다. 충렬왕 때 국자감이 국학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국학을 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감으로 성균관으로 계칭합니다. 충선왕 때는 성균관으로 계칭되고요. 공민왕 때 성균관이 기술학부를 분리해서 성균관을 순수 유학교육기관으로 개편하면서 이 개편 모습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충렬왕 때는 공자의 사당이었던 문매를 건립하여 유학을 더욱 융성시키게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성리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려 말에 유행한 학문이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은 기존의 유학과 달리 신유학으로 불립니다. 송대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거쳐 남송의 주의에 의해서 정리되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성리학을 수용한 계층이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기존의 유학과에 비교해보면 기존의 유학은 훈고학으로 불립니다. 한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가 유행했는데 이건 진시황제가 분서갱유로 사라진 고대 유학의 경전을 다시 해석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에 비해 송대에 등장한 성리학은 신유학으로서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한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리학에는 우주론, 인성론, 수양론, 분수론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우주론은 이기론입니다. 이기론이 뭔지,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세상은 이와 기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는 우주의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법칙입니다. 기는 이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의 모습이 기로 나타날 때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와 기로 세상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인성론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관한 심에 관한 내용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마음이 순수한 상태인 도덕적 본성인 성이 있고요. 이 마음이 동요하여 개인의 욕망이 드러난 것이 바로 정입니다. 이 정은 성이었는데 기에 의해서 혼탁해졌죠. 결국 인간은 뭘 추구해야 되냐? 도덕적인 본성인 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법칙인 이와 도덕적인 성을 추구하는 학문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리를 중시한 학문이란 거죠. 그러면 인간이 마음의 순수한 마음인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수양론입니다. 첫 번째가 거경궁리입니다. 첫 번째 거경은 인간의 내면의 도덕적 본성이 뭔지 알겠죠. 먼저 성찰하고 그 이후에 보편적인 진리인 이를 체득하는 궁리를 해야 됩니다. 궁리라는 방법은 뭐냐? 경물치지입니다. 경물치지는 모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 알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이를 체득해야 우리의 마음인 순수한 본성의 마음이 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성리학은 공부와 수양을 통해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성을 알게 되는, 마음이 알게 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평등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누구나 성과 이에 이르는 과정은 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세상을 분수론 설명했습니다. 이와 기 등 이분적인 인식 논리는 결국 분수론에 갑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지만 그 나눔이 다르죠. 이는 하나지만 나타나는 기는 다르고 성은 하나지만 인간이 나타나는 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의 차별은 당연하다는 거죠. 아직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과 신하, 임금과 신하, 지주와 소자, 전호는 이 지위는 원래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고 중화와 이민족은 다르기 때문에 결국 화이론, 중국과 이민족을 더욱 구분하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리학의 차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이 보면 누구나 성과 이를 이루면 성인이 될 수 있지만
그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성리학에서 차별성이 보이는 거죠. 예. 다시 고려시대 돌아오면 성리학을 처음 수용한 사람이 바로 안양입니다.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수입하고 우리에게 소개했죠. 그리고 이재현이라는 사람은 충선왕이 원나라에 만든 망건당이라는 이 학습소에서 원나라 학자와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더 심화시켰고요. 이색은 원나라에서 관리를 지내면서 있다가 공민왕이 다시 만든 성균관에서 이 후학 제자들을 기르게 되면서 정몽주, 정도전을 기르는 스승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성리학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 권문세족과 불교를 폐단을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 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학문으로서 이용됩니다. 다음은 역사학의 편찬입니다. 역사는 예로부터 세상을 보는 거울로 동아시아에서 비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다뤄졌죠. 조선적 역사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7대 실록이라고 해서 태조부터 목종까지 실록이 있었는데 현재는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전하는 최고 오래된 역사서는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김부식 등이 편찬했죠. 유교적 한미주의 사관에 입간해서 기전체로 서술했습니다. 기전체는 역사 순서를 시대 순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봉기 열전으로 해서 주제별로 나누어서 서술한 체계가 바로 기전체입니다. 그리고 이 어귀에는 신라 계승 의식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무신지국 집권기에는 두 가지 역사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규보가 쓴 동명편입니다.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어 있었죠. 그리고 곽훈이 쓴 태동 고순전, 여기는 삼국시대 승려들의 30명의 전기를 수록하면서 우리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려옥이 몽골에 치니까 원간색들이 겪으면서 역사 서술 경향이 변화합니다. 민족적 자주의식이 바탕으로서 전통문화 이해도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일현이라는 분이 삼국유사를 쓰는데 삼국사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는 의미로 만들었죠. 그 당군신화와 민간설화, 불교 관련 자료들을 기록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빠진 부분을 채워였죠. 그리고 이승유라는 사람이 제왕운기를 쓰면서 중국과 한국 역사를 운율시의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삼국 이전 상고사를 한국사에 포함시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옥조 동해 이런 역사들이나 부여 고전의 역사를 한국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재현이란 분은 성리학적 유교 사관을 통해 사략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성리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역사서죠. 자, 드디어 불교의 부분입니다. 고려 시대의 불교에 대해서 크게 보겠습니다. 불교는 고려 초기부터 숭불 정책에 따라서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고려 태조는 훈유 10조에서 불교 숭상과 연등회와 팔관회를 개최를 당부할 만큼 불교를 엄청나게 숭상했죠. 그래서 개경에 사찰이 건립되는데 법왕사, 흥국사, 왕륜사 등 국가 사찰들이 많이 거출됩니다. 태조의 아들 광종은 승가 제도를 설치해서 합격자에게 법계를 부여하고 승려의 지위를 보장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승려들을 따라 뽑은 거죠. 그리고 국왕의 자문기구로서 왕사와 국사를 두어서 불교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사찰의 토지, 노비를 지급해주고 승려들의 면역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불교는 했고요. 그리고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국가적 행사로서 거행하면서 불교를 엄청나게 초기부터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의 고려 정기의 불교는 교종 중심의 불교입니다. 그래서 교정조율의 화엄종, 균열한 분이 만드는 이 중심이 된 화엄종이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됐고요. 문벌기적의 지원을 받은 법산종 등 보수와 형식화에 조금 가까웠습니다. 이에 고려 중기에 숙종의 동생인 의천은 교종과 선종을 통합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왕실에서 지원하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는 천태종을 창시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교감 겸수를 제창했는데요. 이는 교종과
이론을 연마하는 교정과 실천을 수행을 강조하는 선종이 같이 강조하는 의미로서 교감겸수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천태종을 통해 교정과 선종이 통합되었지만 그러나 의천이 죽고 나서 교단은 분열됩니다. 그래서 왕실 귀족 중심 불교는 계속 고려정기처럼 이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무신집권기에 들어오면서 문벌 귀족 사회의 불교는 붕괴됩니다. 그래서 교정이 쇠퇴하고 선종의 교세가 확대되기 시작하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진울입니다. 진울은 승려의 보녀의 자세로 돌아가서 하자는 개혁운동, 독경, 경제를 위한 독경과 수행, 노동을 중시하는 개혁운동을 벌입니다. 이게 바로 수신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남 송광사를 중심으로서 이걸 이끌어갑니다. 그는 정의 쌍수와 도노염수를 강조했는데요. 선종과 교학을 나란히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개 같이 하자. 그리고 불성을 깨달은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수행해서 그 깨달음이 뭔지를 확인해야 된다. 는 도노점수를 했습니다. 그를 통해 선종 중심의 통합, 성교 일치 사상 체계를 확립하게 되죠. 그를 통해 조계종이 확립되고요. 무신 정권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융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 해심에게 계승되게 되죠. 여기는 전라도 송광사입니다. 바로 진울이 수신사라는 이 조직을 만든 곳이죠. 수신사는 종교 사찰이 아니고요. 이 송광소에서 수신사를 만들어서 진울이 종교 개혁 활동을 일으킨 거죠. 106쪽에 진울의 불교 통합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노점수와 정의선 살펴볼 수 있죠. 도노점수, 한 마음을 일심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이 번뇌에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일반 중생들인데 부처는 한 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깨닫고 아니 깨달음은 오직 이 마음속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찾지 마시고 이 부처의 마음을 찾고 나서 그것을 천천히 수행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정액상수. 정은 본체요, 해는 작용입니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해서 하게 되므로 해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는 작용을 가져오므로 정은 해를 떠나지 않는다. 바로 정의 쌍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울은 선정을 중심으로 교정을 포용해서 교와 선의 대립을 극복해서 성교 일치를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심과 요셉입니다. 해심은 진울의 제자입니다. 그는 유불일치설, 불교와 유교의 일치되는 점을 강조해서 두 개를 같이 하자. 심성도약, 마음을 닦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나중에 유학자들이 성리학을 수용하는 사상적 토양으로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세라는 분은 진울과 더불어 같은 시대였는데요. 전라남도 강진에 백년사라는 절에다가 백년사라는 조직을 결성해서 종교개혁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회 수행을 강조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방민 호응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백년사의 모습입니다. 원성 간섭계는 결국 불교가 근데 다시 이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결국 변질되고 폐단됩니다. 불교는 결국 세속화되죠.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부패하고 왕실과 귀족이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원들은 부패가 돼서 사원들이 농장을 만들고 이자놀이라는 고리대 그리고 상업활동까지 나서게 됩니다. 결국 불교의 원래 본 기능인 사회교화와 통합기능 상실되고 결국 자기의 불을 피우기 때문에 국가재정이나 농민생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폐단이 엄청나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보우라는 분이 원의 임재정을 도입해서 고단을 정비하려고 했으나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됐죠. 결국 신지사대부들이 불교를 비판하는 계기가 됩니다. 불교의 사회적 경제적 폐단까지 지적하게 되면서 이론적 차원에서 비판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결국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유학에 밀려서 침체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주제는 고려대장경입니다. 대장경은 3경으로 구성됩니다. 3장으로. 그래서 부처의 설법을 가리킨 경과, 불제자가 지켜야 될 계율인 율, 경과 율에 대한 해석과 논술이 들어있는 논입니다. 결국 대장경은 하나의 불교의 집합 청소로서 볼 수 있습니다. 고려는 이런 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 1111년부터 최초로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초조 대장경을 불리는데요. 고려 최초의 대장경으로서 거란의 침해를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현종 때 간행하기 시작합니다. 1111년부터 1187년 약 76년간이 걸렸는데 엄청난 국가적 대사업이죠. 그러나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다가 몽골의 2차 침입 때 이게 불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판은 사라지고요. 목판 인쇄물 일부가 전하고 있습니다.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지면서 고려 중기 의차는 대장경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자 송나라, 요나라, 일본에 갔다 옵니다. 거기서 장소를 구입하게 되는데, 장소는 뭐냐? 대장경을 구성한 3장을 해석한 주석서입니다. 여러 가지 주석서나 해설서를 가져와서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불교 목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대장경에 빠진 부분을 채우려고 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장을 간행합니다. 불교 경전 주석서를 만든 거죠. 그래서 보통 속장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대장경이 부족한 걸 채웠기 때문에 속장경을 부르는 거죠. 그러나 초조 대장경이 사라지고 1637년도에 다시 대장경을 간행합니다. 그게 바로 제조 대장경입니다. 무신집권기에 대장동암을 설치해서 목판을 판각해서 만들었고요. 불교의 힘으로 몽골을 침입받고자 하는 의식은 여전히 같습니다. 만들어진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경 목록을 제정합니다. 경전의 잘못됨을 찾아내서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의 대장경 일부를 보아 송나라 고란대종을 가져와서 대조합니다. 비교 대조한 끝에 고려국 신조 대장 교정 별록이라는 책 30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목록과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목록부를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이 남해에다가 작업장을 설치합니다. 세 번째, 목판을 바닷물에 2년, 바람결에 1년을 말려 보냅니다. 그리고 당나무와 맑은 계곡물로 종이를 만든 다음에 이 종이에다가 문인과 관료들이 불교의 대장경 내용을 원고를 씁니다. 그 다음에 경판에다가 이 종이를 대서 인고의 작업 끝에 다 새겨 넣습니다. 한 장씩 찍어내서 오탈자를 찾고요. 마지막에 다 찍고 나면 이 목판을 마구리 옆에 붙여서 오칠하여 경판을 완성하는 엄청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지금 대장경이 남아 있는데 가로 69cm, 세로 24cm고요. 두께는 2.6에서 3.9, 무게 3-4kg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81,258장이 현존하기 때문에 8만 대장을 불리는데요. 가로와 쌓을 때는 32m, 3,200m, 길이는 60kg, 무게는 280만큼 엄청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많은 경판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이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천 해인사 가면 이 장경판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경도 멀리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고요. 고려의 사상을 학습지에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운 내용이 연등회와 팔간회였죠. 연등을 피고 부처의 복을 편향이 될 바로 연등회랍니다. 그리고 고려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팔간회죠. 팔간회는 이 토속신앙과 그리고 불교를 융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팔간회가 결국 쭉 가다가 성종 때 공되었다가 현종 1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팔간회는 통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사이기 때문에 토속신앙 제천사이기 때문에 수행한 축제로서 기능을 하죠. 여기서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고구려의 동맹처럼 하늘 제사 지내기도 하고 여러가지 불교 행사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종교적 행사자 축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왕이 천자라는 걸 개념을 보죠. 하늘의 제사 지내는 사람이 바로 천자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려가 어떤 나라다. 고려는 천자국이라는 천자국을 과시하는 의례 행사로입니다. 여기 외국에서 온 여러 가지 사신들도 다 초대해서 국가적 행사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학을 보겠습니다. 유학은 초기에는 광주에서 과거적 시점에서 발달하기 시작했고 성종 때 국자감이 설치되는데 국자감에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의 세 강자가 있는데 여기는 각각 갈 수 있는 게 다 다르죠. 유학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문무 7품 이상의 관리 자제가 입학 가능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국자학, 태학, 사문학 전부 다 각자 다 등급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학부는 유학,
법률학, 서학, 서예, 산학 등이 있습니다. 수학 등이 있죠. 여기에는 팔품 이하의 관리나 서민의 자제, 아전들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향교는 지방 관리나 서민의 자제들이 입학합니다. 이렇게 국자감에 유학부랑 기술학부 있다는 게 차이점이죠. 성균관은 유학부였기 때문에 고려시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고려 중기에는 유교 사상이 보수화되면서 최충이 했던 구제학당 이런 것도 나오면서 유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고요. 그에 통해서 사학 시비도 얘가 융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종이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칠제라는 전문 광자를 만들고요. 어디다 국자감에다가 다 국자감 만든 거예요. 국자감에 설치했죠. 그래서 장학재단으로서 학생들의 장학을 양형고라는 장학재단도 만들고요. 그리고 서적포라는 출판포도 만들어서 사학이 빼앗긴 인기를 되찾으려 했었죠. 문정국기는 무신학 유교 학문이 위축됐고요. 그러다가 후기 때 성균관이 재정비와 개편을 했는데 충렬한 때 충렬왕이 충렬 1년 때 이 국자감을 국학으로 만들었다가 국학을 다시 성균감으로 계칭합니다. 충선왕은 성균감을 성균관으로 바꾸고요. 공민왕은 성균관을 순수 유학 교육기관으로 개편합니다. 그럼 무엇이냐? 개편합니다. 기술학부가 어찌됐다는 거죠? 제외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문묘가 건립됩니다. 언제? 충렬왕 때 건립되었죠. 그리고 성리학이 이때 수용되는데 성리학의 특징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윤리가 원리죠. 원리 문제를 탐구하는 겁니다. 원리를 탐구하는 신유학입니다. 성리학은. 전례는 이 안양이 충렬왕 때 원에서 성리학을 수용했습니다. 이재현이 수용 속에 있고요. 이재현이 망건당에서 충선왕이 만든 망건당에서 원의 학자와 교류를 통해 성리학을 이해가 심화됩니다. 성리학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색은 성균관에서 제자들을 양성왕을 통해서 정몽주, 정도 신지사대고 양성됩니다. 신지사대는 성리학을 사담 기반으로 통해 권문세족과 불교의 해당 등을 공격하면서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려 했고요. 그를 통해 새로운 정치와 사회의 나아갈 방향, 지향점을 제시했습니다. 역사서와 불교에 대해 보겠습니다. 역사서는 왕주실록도 있었지만 지금 전하지 않고요. 그리고 7대 실록이라서 태조부터 목종까지 실록도 전하고 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록물이 있었는데 안타깝죠.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쓰면서 현존한 형사가 있는데 현존한 가장 오래 역사서죠. 고려 중에 나타났고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기전체, 봉기, 열전 등 여러 가지 주제별로 나눴고요. 신라, 계승, 의식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규보는 무신정변 이후에 나타났는데 동명한 편을 써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줍니다. 을 반영했어요. 가쿠는 해동 고순전을 써서 삼국시대 이 승려를 30여 명의 정기를 수록하면서 우리 역사의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후기에는 몽골치고 원가습비로 민족 자주의식이 발달하면 전통문화에 이해가 높아져서 일련의 삼국 유사 삼국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여기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 당군도 나오고요, 당구심도 나오고, 여기까지 민간설화, 그리고 불교 관련 기록이 역사적으로 많이 기록되면서 우리가 기록이 풍성하게 남게 되었죠. 이승우는 제왕무기, 근데 제왕무기는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온율시 형식으로 시 형식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삼국 이전에 상고사를 고대사를 한국사에 포함시키기 큰 공헌을 했죠. 포함시켰죠. 그리고 이재현은 사략을 통해서 성리학 유사관을 보여줬습니다. 불교를 보겠습니다. 불교는 태조 때 불화찰이 설립되고 했는데 혼유 10조에서 이 불교에 강요를 했었죠. 그래서 불교를 숭상해라. 물론 그렇게 경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등의 팔간회를 개최를 꼭 당부했었죠. 광종은 승과제도를 통해서 승려의 지위를 확보해줬고요. 그리고 왕사나 국사제도를 통해 이들을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이용하기도 했죠. 그리고 사찰의 토지 노비 지급하고 승려 면역 혜택까지 세금까지 혜택을 갑주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교 행사로 연등회와 팔간회가 국가적 행사로서 많이 개최되었죠. 그리고 이때 고려 초기에는 그 교정 계열의 화엄종이 유행했고요. 그건 왕실이 균열한 사람이 왕실 불교로서 했었죠. 왕실 지원이 있었고, 여기에 더불어 법상종이 있는데 법상종은 문벌 귀족의 지원이 있었죠. 그래서 형식화 좀 띄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천이 등장했죠. 고려 중기 때 의천이 등장해서 불교 개혁을 했었죠. 의천이 교정 통합을 했는데 화엄종을 중심으로 왕실 의천이 왕 주시기 때문에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정을 이제 일단 먼저 통합하고요. 그 다음 과정으로서 천태종을 창시하는데 천태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교정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을 일단 통합하고 교정을 통해 선정을 통합했죠. 이때 교간 겸수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교감수인데 이거는 뭐냐? 이론 연마도 중요하지만 이론 연마와 뭘 같이 해야 되냐? 이론면 교정이 되겠죠. 교정과 실천 수행도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선종 있죠? 그걸 같이 해라. 근데 의척이 조건은 교단이 분열되고 왕식 기록부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신정변 이후에 진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진울 신앙 혈성인데, 그러니까 후신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노동자 독교, 책 보고 기본 이거 사회생활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승려해야 될 승려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돌아가자는 개혁 운동을 벌입니다. 전남 송광사를 중심으로 했었죠. 그때 나온 얘기가 정해쌍수, 교정과 선정 같이 해야 된다. 도노 점수, 깨달음을 알고 깨달음을 천천히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선정 중심의 통합과 성교 일치 사상을
이사장 해계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계종이 등장하게 되고요. 무신정권 지원과 제자까지 가죠. 제자 해심은 유불입치선. 불교와 유교가 사실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교에 나오는 약간 심신, 도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했었죠. 성리학의 사상제 토양까지 가져옵니다. 요새는 결사운동했는데 그 결사에도 만든 게 백년사입니다. 이거 조직입니다. 물론 강진 백년사는 절에서 만들어졌지만 고려의 불교를 이끌었습니다. 고려 말의 불교 패단인데 사원이 부패하게 됩니다. 고문세조가 연결돼서.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사원들이 일은 뭐 여러 개 해야 될 안 하고 농장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리대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이자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업 활동 같은 걸 하는 보면서 불교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이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보우라는 사람이 이걸 개혁하려 했지만 임제도벽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바로 이 대장경인데요. 대장경은 불교에서 만든 이 책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대장경은 경, 부처님의 말씀, 율, 불교의 승려들이 지켜야 될 규칙, 논, 경과 율을 대한 이론서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종합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장경이 처음 나왔고요. 고려체조 대장경이었지만 2000년에 손실돼서 일부만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장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의천이 교장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뭐냐면 초대장경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송과 요나라 일본의 장소 이 주석집을 모아서 불교 목록을 만들고 교장을 가능했죠. 바로 이건 뭐냐? 불교 경전 주석서입니다. 경제에 대한 해설서, 제설서 이런 것들 만들어서 불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장이 만들어져서 톡장경이 이 초대장경이 없어지는 바람에 제조 대장경이 만들어지죠. 부처의 힘으로 불각이 되어 있고요.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이걸 만들었죠. 그래서 보통 8만 대장경으로 많이 불리죠. 지금 어디 보관되어 있느냐? 요 이장소인데 이게 뭐냐면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갖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려 사상까지 정리한 수업을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